결혼할 때 저는 예비 신랑과 시어머니께 우리가 살게 될 아파트가 제 소유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제 인생을 구했습니다. 결혼식 직후부터 시어머니와 남편은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전화벨이 울린 건 아침 6시 반이었습니다. 서유는 눈을 뜨고 전화기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지만 왠지 받아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새로운 집 부동산입니다. 박서윤 씨 맞으신가요? 네, 맞는데요. 마포구 서교동 15번지 42호 아파트에 대한 감정평가 요청을 받아서요. 언제 방문해서 둘러보면 편하실까요? 서유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그런 요청한 적 없는데요. 뭔가 착오가 있으신 것 같아요. 잠시만요. 수화기 너머로 서류 뒤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제 저녁 7시경에 박서윤 씨 이름으로 요청이 접수된 걸로 나오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 요청한 적도 없고 아파트를 팔 생각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방해해서 죄송합니다. 뭔가 실수가 있었나 보네요. 서유는 전화기를 베개 위로 던지고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지우는 팔을 벌린 채 새근사근 잠들어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한 듯 했습니다. 이상하다. 부동산 업자들이 어떻게 내 정보와 무엇보다 아파트 주소를 알았을까? 서유는 이 집이 자기 소유라는 사실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지훈을 처음 만났을 때부터 이 집은 돌아가신 어머니의 여동생, 즉 이모님의 아파트라고 말해왔습니다. 이모님이 건강 문제로 지금은 요양원에 계셔서 조카에게 잠시 아파트를 쓰도록 허락했다고요. 서유는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녀 자신도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두 번째 데이트 후 지훈이 집까지 바래다 주며 월세로 사냐고 물었을 때 마음속에서 무언가 탁 하고 스위치가 켜졌습니다. 사실대로 말하지 마. 서유는 내면의 목소리를 따라 이모님에 대한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아파트는 그녀가 5년 전에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대형은행의 금융분석가로 일하며 한 푼 두 푼 모으고 부업을 하고 모든 것을 아껴가며 돈을 모았습니다. 3년 동안 저축한 뒤 낮은 이자로 약간의 대출을 받아 2년 만에 모두 갚았습니다. 이제 이 아파트는 온전히 그녀의 것이었습니다. 방 2개, 부엌, 발코니가 있고 지하철역과 가까운 좋은 동네에 위치한 곳. 그녀의 요새이자 그녀의 성취였습니다. 하지만 어째서인지 그녀는 이 사실을 지훈에게 숨겼습니다. 서유는 일어나 가운을 걸치고 부엌으로 가주전자에 물을 올렸습니다. 알 수 없는 불안감에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부동산에서 그냥 전화했을 리가 없다. 누군가 그들에게 정보를 줬다. 대체 누가? 잘 잤어, 자기야? 지훈이 헝클어진 머리를 한 채 졸린 모습으로 부엌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가 뒤에서 그녀를 껴안고 목에 입을 맞췄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잠이 안 와서 방금 이상한 전화를 받았어. 무슨 전화? 부동산에서 내가 아파트 감정평가를 요청했다는 거야. 지우는 순간 멈칫하더니 이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스팸이겠지. 요즘 스팸은 정말 교묘하잖아. 하지만 정확한 주소를 알고 있었어. 그게 뭐 대수라고. 요즘엔 주소 같은 거 다 공개되어 있잖아. 데이터베이스를 여기저기서 다 파는데. 서유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찜찜함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자연스럽게 행동했지만 그녀가 부동산 얘기를 꺼냈을 때 아주 잠시 그의 눈에 무언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긴장 혹은 불안 같은 것. 둘은 커피를 마셨고
지우는 샤워하러 들어갔습니다. 서유는 전화기를 꺼내 통화 기록을 열고 부동산 번호를 찾아 검색창에 입력했습니다. 검색 결과 10년 넘게 운영된 실제 회사였습니다. 평판도 좋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새로운 집 부동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안녕하세요. 박서윤입니다. 아침에 아파트 감정 평가 건으로 전화 주셨었는데요. 네, 기억납니다. 혹시 누가 정확히 요청을 남겼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또다시 서류 뒤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성분이 요청하셨습니다. 본인을 고객님 남편이라고 소개했고요. 이모님 아파트를 팔 계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유는 속이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럼 지훈이었구나. 그가 요청을 남긴 거였다. 왜 나 모르게. 서유는 방을 서성이며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혹시 서프라이즈를 해주려던 걸까? 시세를 알아보고 나중에 이모님께 아파트를 사자고 제안하려고. 하지만 그랬다면 왜 말을 안 했을까? 지훈이 말끔하게 옷을 차려입고 욕실에서 나왔습니다. 나 출근할게. 저녁엔 늦을 거야. 프로젝트 발표가 있어. 알았어. 서유는 그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힘내. 문이 닫히자 그녀는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직감이 다시 경고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 확인해 봐야 한다. 서유는 지훈을 8개월 전에 만났습니다. 은행 회식 자리였습니다. 지훈은 동료인 민지의 남편 친구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낸 키가 크고 다부진 체격에 매력적인 미소와 지적인 회색 눈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건설회사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바에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은 유머 감각이 있고 저속한 농담이나 시시한 장난을 치지 않는 흥미로운 대화 상대였습니다. 서유는 그가 마음에 들어 서로 번호를 교환했습니다. 첫 데이트는 아늑한 레스토랑에서 가졌습니다. 지훈은 세심했고 질문을 하고 대답을 경청하며 자기 자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38세, 미혼, 전직 변호사이신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소유의 아파트에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지훈이 20살 때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서울에는 오래 살았어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평생이요. 여기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부모님은 제가 22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외동딸이에요. 안타깝네요. 지훈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혼자서 힘들었겠어요. 익숙해요. 이모가 한 분 계세요. 엄마 여동생인데 지금은 편찮으셔서 요양원에 계세요. 자주 뵙지는 못해요. 지금은 어디 살아요? 이모 아파트요. 요양원에 계시는 동안 제가 써도 된다고 하셨어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편하겠네요. 이모님은 돌아오실 계획은 없으시고요. 모르겠어요. 건강 상태에 따라 다르겠죠. 그때 서유는 이 질문에 별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저 평범한 호기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4개월 동안 만났습니다. 지훈은 멋지게 구애했습니다. 꽃, 선물, 로맨틱한 저녁 식사. 서유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33살에 그녀는 마침내 함께하고 싶은 남자를 만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될 분을 만난 것은 2개월 후였습니다. 지훈은 만남을 오랫동안 미뤘습니다. 엄마가 좀 까다로운 분이라서 그가 설명했습니다. 나한테 여자가 생기는 걸 질투하시거든. 마음의 준비를 시켜야 해. 만남은 그들의 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김미숙 여사는 65세쯤 되어 보이는 마른 체형의 여성이었고 날카로운 눈빛과 차가운 표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옷차림은 수수했지만 단정했고 거리를 두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네가 바로 그 애구나. 내 아들이 그렇게 입이 닳도록 얘기하던. 그녀는 서윤을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앉아라, 차나 마시자. 저녁 내내 시어머니는 서윤의 삶, 직장, 가족에 대해 캐물었고 특히 친척에 대해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모 한 분만 남았다고 했지. 김미숙 여사가 확인하듯 물었습니다. 네, 다른 분은 안 계세요. 그분은 어디 계시고? 요양원이요. 심장이 안 좋으세요. 안 됐구나. 그분 아파트는 있고? 네, 제가 지금 거기 살고 있어요. 혼자. 네, 혼자요. 김미숙 여사는 아들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의미심장한 눈빛이었지만 서윤은 그때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차를 마신 후 시어머니는 그녀를 문까지 배웅하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훈이 착한 애다. 속 썩이지 말거라. 그럼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가 떠나자 지훈에게서 카톡이 왔습니다. 엄마가 너 마음에 든대. 괜찮은 아가씨라고 하셨어. 서윤은 기뻤습니다. 시어머니의 인정은 언제나 중요하니까요. 한 달 후 지훈이 청혼했습니다. 서윤은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지만 승낙했습니다. 그녀는 진심으로 이 남자를 사랑했습니다. 결혼식은 가까운 사람들만 모여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지훈이 소박한 결혼식을 고집했습니다. 보여주기식에 돈 낭비할 필요 없잖아. 그가 말했습니다. 서윤도 동의했습니다.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친한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김미숙 여사는 결혼식에서 다정하게 행동하며 서윤을 껴안고 딸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서 서윤은 다시금 그 이상한 눈빛, 무언가를 평가하고 계산하는 듯한 눈빛을 포착했습니다. 결혼 후 지훈은 서윤의 집으로 이사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자신의 아파트에 남았습니다. 드디어 함께네. 지훈이 아내를 껴안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여긴 우리 집이야. 이모님 댁이지. 서윤이 정정했습니다. 뭐 서류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가 사니까 우리 집이지. 서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의 말 속 무언가가 귀에 거슬렸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신혼생활의 첫 몇 주는 평온하게 흘러갔습니다. 지훈은 다정한 남편이었고 집안일을 돕고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서윤은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이상한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지훈은 어머니와 자주 통화하기 시작했는데 베란다로 나가 오랫동안 속삭이듯 통화했습니다. 서윤이 무슨 이야기냐고 물으면 그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 엄마가 살림에 대해 조언 좀 구하셔서. 김미숙 여사는 예고 없이 아무 때나 불쑥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서윤은 미리 연락을 주면 좋겠다고 정중하게 나매누었지만 시어머니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내가 지훈이 엄마인데. 그녀는 말했습니다. 아들 보러 오는 게 당연하지. 어느 날 서윤이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여 자기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서자 부엌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과 김미숙 여사가 무언가 조용히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다가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더 서둘러야 한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 이모라는 사람이 언제든 요양원에서 나올 수 있어. 엄마, 재촉하지 마세요. 모든 걸 제대로 처리해야죠. 제대로 하는 게 바로 빨리 하는 거야. 질질 끌수록 위험 부담만 커져. 알아요. 하지만 서윤이도 바보는 아니에요. 낌새를 챌 거라고요. 그럼 더 부드럽게 접근해. 그 애를 위한 일이라고 설득하란 말이다. 서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지? 무슨 계획? 그녀는 일부러 문을 캥 소리나게 닫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지훈과 김미숙 여사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한 표정으로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찻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서윤아, 일찍 왔네. 지훈이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가 차 한잔하러 오셨어. 보이네요. 서윤은 남편에게 입을 맞추고 시어머니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떠세요? 아주 좋단다, 아가. 김미숙 여사는 차를 다 마시고 일어섰습니다. 이제 가봐야겠다. 할 일이 많아서. 시어머니가 떠난 후 서윤이 물었습니다. 무슨 얘기하고 있었어? 별거 아냐. 엄마가 우리 어떻게 지내는지 물어보시고. 뭐 그런 거. 그리고 우리가 인테리어 새로 하는데 돈을 보태주시겠대. 새 가구 사라고. 우린 새 가구 필요 없어. 서윤아, 그냥 신경 써주시는 거잖아. 거절하지 마. 지훈 씨, 난 당신 어머니 돈 받고 싶지 않아. 우리끼리 해결할 수 있어. 남편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왜 항상 그렇게 반응해? 엄마는 좋은 뜻으로 그러시는 건데. 좋은 뜻은 반대 안 해. 우리 삶에 참견하시는 게 싫은 거지. 참견이 아니라 도와주시는 거잖아. 서유는 더 이상 논쟁하지 않았지만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꾸미고 있다. 그녀는 확신했습니다. 다음 날 서유는 자신의 의심을 확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등기소에서 일하는 친구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지야, 안녕. 나 부탁할 게 있는데. 물론이지. 무슨 일이야? 내 아파트에 대해서 누가 서류를 떼보려고 한 적 없는지 좀 알아봐 줄 수 있을까? 내 아파트? 민지가 놀라 물었습니다. 무슨 문제 있어? 그냥 만약을 위해서. 확인 좀 해줘. 알았어. 며칠만 시간 줘. 서유는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내가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걸까? 정말로 시어머니는 그저 도와주려는 걸지도 모른다. 하지만 직감은 아니야. 뭔가 잘못됐어라고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지우는 기분 좋게 퇴근했습니다. 서윤아, 너한테 좋은 소식이 있어. 뭔데? 엄마가 이 아파트 살 사람을 찾았대. 서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무슨 아파트? 뭐긴 이 아파트지. 내 이모님 아파트. 뭐라고? 걱정 마. 다 합법적이야. 엄마가 예전에 변호사로 일하셔서 인맥이 있거든. 좋은 가격에 아파트를 사겠다는 사람을 찾았어. 이모님은 돈을 받으시고 우린 우리 집을 구하면 되지. 지훈 씨. 서유는 한 글자 한 글자 천천히 내뱉었습니다. 제정신이야. 뭐. 그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이 아파트랑 무슨 상관인데 무슨 권리로 구매자를 찾아. 서윤아, 그냥 도와주시려는 거잖아. 도와줘. 남의 일에 끼어드는 거지. 이건 이모님 아파트야. 당신 것도 내 것도 당신 어머니 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우리가 여기 살잖아. 우리에겐 안정이 필요해. 안정? 서유는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훈 씨, 당신 어머니가 무슨 짓을 하는지 알아? 집주인 모르게 구매자를 찾고 있잖아. 이건 불법이야. 우린 그냥 당신들이 뭘 원했는지 듣고 싶지 않아. 서유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녀는 압박받는 것을 참지 못했습니다. 절대로 어머니한테 당장 그만두라고 전해.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나한테 소리 지르지 마. 소리 지르는 게 아니야. 내 일에 간섭하지 말라고 요구하는 거야. 내 일은 이모님 아파트잖아. 그래, 이모님 거지. 당신 어머니게 아니라고. 어머니 일이나 신경 쓰시라고 해. 지훈은 재킷을 집어들었습니다. 이런 얘기 더는 못 듣겠어. 엄마한테 갈 거야. 가든지. 서윤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문이 쾅 닫혔습니다. 서윤은 홀로 남았습니다. 분노로 손이 떨렸습니다. 그들은 무언가를 꾸미고 있었다. 분명히. 그리고 그녀는 진실을 파헤칠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윤아, 괜찮아. 응, 괜찮아. 뭐 찾았어? 들어봐. 네 아파트에 대해 정말로 조회 요청이 있었어. 어떤 요청? 3일 전에 누가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려고 했어. 그리고 근저당이나 담보가 잡혀 있는지도 알아보려고 했고. 누가 요청했는데? 서류상으로는 정의법률사무소라는 곳인데 사실 누구든 될 수 있어. 이런 법률사무소들은 개인 의뢰를 받아서 조회를 자주 하거든. 알았어. 고마워. 민지야. 서윤아. 조심해. 누가 네 아파트에 관심을 보인다는 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야. 알아. 서윤은 전화를 끊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냥 말만 하는 게 아니었다. 실제로 서류를 확인하고 구매자를 찾는 등 행동에 나서고 있었다. 왜? 그들은 무엇을 꾸미고 있는 걸까? 더 깊이 파봐야 했다. 서유는 노트북을 열고 시어머니의 이름, 김미숙을 검색했습니다. 결과를 훑어보았습니다. 별다른 건 없었습니다. 그녀가 변호사로 활동했던 20년 전, 낡은 재판 기록에 몇 번 언급된 것이 전부였습니다. 다음으로 남편의 이름, 이지훈을 입력했습니다. 역시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서유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내가 정말 너무 의심이 많은 걸까? 그들은 그저 서투르게 도우려고 하는 걸까? 하지만 내면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아니, 이건 정상이 아니야. 그녀는 다른 친구, 탐사보도 전문 기자인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혜진아, 안녕. 나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내용에 따라 다르지. 사람 좀 알아봐 줘야겠어. 내 남편이랑 그 엄마. 혜진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서윤아, 무슨 일이야? 그 사람들이 부동산 관련해서 뭔가 꾸미는 것 같아. 진심이야. 심각하네. 알았어. 아는 정보 다 줘봐. 이름, 생년월일, 주소 같은 거. 서유는 아는 것을 모두 말해 주었습니다. 혜진은 확인해보고 다시 전화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우는 이틀 후에 돌아왔습니다. 죄지은 표정이었습니다. 서윤아, 미안해. 내가 너무 흥분했어. 나도 그랬어. 서유는 한 걸음 물러서기로 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기 전까지는 갈등을 키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싸움은 잊어버리자. 그래. 지훈이 그녀를 껴안았습니다. 엄마도 미안해하셔. 널 속상하게 할 생각은 없으셨대. 알았어. 그리고 다시는 우리 일에 끼어들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 그러길 바라. 다음 며칠은 평온하게 지나갔습니다. 지우는 다정하고 세심했습니다. 서유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거의 믿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후 혜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로는 안 돼. 지금 강남에 있는 카페로 와. 서유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지훈에게 회사 일이 늦어진다고 거짓말하고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혜진은 구석진 테이블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앉아. 그녀가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부터 할 얘기. 넌 분명 마음에 안 들 거야. 말해봐. 내 시어머니, 김미숙 씨. 예전에 변호사로 일했던 건 맞아. 하지만 15년 전에 자격을 박탈당했어. 순하고 무슨 이유로? 문서 위조. 부동산 거래를 처리하면서 소유자 서명을 위조했어. 덜미가 잡혀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변호사 자격도 잃었고. 서유는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세상에, 그게 다가 아니야. 내 남편 이지훈도 몇몇 어두운 사건에 연루되어 있어. 결혼을 2번 했더라. 첫 번째는 10년 전에 아내가 상속받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결혼 6개월 만에 아파트가 팔리고 돈은 사라졌어. 여자는 이혼 소송을 걸고 돈을 되찾으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했지. 그리고 2번째는 7년 전인데
거의 똑같은 이야기야. 아내가 경기도에 집을 소유하고 있었어. 이지훈이 더 좋은 집을 사자며 팔도록 설득했지. 집은 팔렸고 돈은 또다시 사라졌어. 이혼, 소송이 이어졌지만 사기를 입증하는 데는 실패했어. 서유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럼 이게 그들의 수법이었구나. 지훈이 부동산을 가진 여자들과 결혼해서 팔도록 설득하고 돈을 챙겨 사라지는 거. 그리고 어머니가 모든 걸 지휘하는 거고. 서유나, 혜진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너 위험해. 그들이 내 아파트를 노리고 있어. 하지만 그 아파트는 내게 아니잖아. 서윤이 기계적으로 말했다. 이모님 거야. 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 그들에게 넌 쉬운 먹잇감이야. 아픈 친척의 아파트에 사는 외로운 여자. 전형적인 피해자지. 서윤은 정보를 곱씹으며 침묵했다. 그럼 그 모든 사랑, 모든 구애, 모든 다정함이 전부 연극이었다는 말인가. 지우는 처음부터 연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 어떻게 해야 해?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우선 아파트에 대한 진실을 그들에게 말하지 마. 네가 소유자라는 걸 알게 되면 그들은 어떻게든 지분을 요구하거나 팔도록 강요할 방법을 찾을 거야. 하지만 우린 결혼했잖아. 그에게도 권리가 있어. 아파트는 결혼 전에 산 거잖아. 서류만 확실하다면 그는 아무것도 못 받아. 하지만 시도는 하겠지. 그러니까 그들이 뭔가 행동하기 전에 네가 먼저 그들의 사기 행각에 대한 증거를 모아서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해. 무슨 증거? 대화 녹음, 문자 메시지, 증인 진술, 그들의 의도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것. 서유는 고개를 끄덕였다. 머릿속에 계획이 세워졌다. 다음 며칠 동안 서유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내 역할을 연기했다. 다정하고 상냥하게 미소 지었지만 뒤에서는 정보를 수집했다. 그녀는 지훈의 휴대폰에 업무용 유용한 앱을 설치해준다는 핑계로 통화 녹음 프로그램을 설치했다. 지훈은 아무 의심 없이 넘어갔다. 거실에는 시계로 위장한 작은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기다리기 시작했다. 김미숙 여사는 점점 더 자주 찾아왔고 올 때마다 아파트 얘기를 꺼냈다. 서윤아, 아가, 이모님은 좀 어떠시니? 그녀가 물었다. 좀 나아지셨어? 아직 별 차도 없어요. 서윤이 대답했다. 안 됐구나. 연세가 어떻게 되시지? 72세요. 아이고, 그 나이에는 회복하기가 어렵지. 그러면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이모님께 무슨 일 생기면 유언장은 있니? 모르겠어요. 그런 얘기는 안 해봐서요. 해봐야지. 네가 유일한 친척인데 아파트는 당연히 내게 와야지. 어머님, 그런 생각하기는 좀 불편하네요. 이모님은 아직 살아계시고 저는 계속 건강해지시길 바라고 있어요. 물론이지, 물론. 난 그냥 네가 길거리에 나 앉을까봐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사람 일은 모르는 거니까. 서유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은 부글부글 끓었다. 시어머니는 유언장이 있는지, 서윤이 아파트에 대해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떠보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이 집에 없을 때 김미숙 여사가 서류 폴더를 들고 찾아왔다. 서윤아, 내가 아는 법무사랑 상의를 좀 해봤는데 그녀가 말문을 열었다. 미리 이모님한테서 내 이름으로 위임장을 받아두는 게 좋겠다고 하더구나. 만약을 위해서. 만약의 경우라는 게 뭔데요? 혹시라도 이모님 상태가 더 안 좋아지시거나 아파트를 팔기로 결정하시면 내가 그분 대신 일 처리를 할 수 있잖니. 왜 팔아요? 글쎄, 치료비가 필요할 수도 있고 다른 곳으로 이사 가고 싶어 하실 수도 있지. 어머님, 저는 이모님 모르게 어떤 위임장도 만들 생각 없어요. 하지만 널 위한 일이잖니. 위임장 없이도 전 괜찮아요. 시어머니는 입술을 꾹 다물었지만 더 이상 고집하지는 않았다.
불만 가득한 얼굴로 돌아갔다. 저녁에 서윤은 카메라 녹화 영상을 다시 보았다. 서윤이 부엌에 간 몇 분 사이 혼자 남은 김미숙 여사가 테이블 위에 있던 서류들을 재빨리 사진 찍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것들은 낡은 공과금 고지서에 불과했지만 시어머니가 남의 서류를 뒤졌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서윤은 그 영상을 저장했다. 일주일 후 김미숙 여사의 지인이 집에 찾아왔다. 50대 남성이었고 자신을 법무사 안드레이 세묘노비치, 아니 안성민이라고 소개했다. 김미숙 여사님 부탁으로 왔습니다. 그가 테이블에 앉으며 말했다. 아파트 관련 서류 정리를 도와드리려고요. 무슨 서류요? 서윤이 차갑게 물었다. 무상사용 계약서요. 서윤 씨가 여기에 합법적으로 거주할 근거를 마련해 두려는 겁니다. 혹시 이모님이 마음을 바꾸시거나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저는 이모님과 구두로 합의했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구두 합의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법무사가 훈계하듯 말했다. 언제든 쫓겨날 수 있어요. 쫓겨날 일 없어요. 확신하십니까? 네. 확신해요. 법무사는 김미숙 여사와 눈빛을 교환했다. 서윤은 그들이 시선을 주고받는 것을 보았다. 계획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신호였다. 알겠습니다. 법무사가 서류를 챙겼다. 하지만 마음이 바뀌시면 연락 주십시오. 그가 떠나자 지훈이 서윤을 설득하려 했다. 왜 거절했어? 서류가 있으면 확실히 좋잖아. 지훈 씨, 난 그런 서류 필요 없어. 그리고 대체 왜 그렇게 이 아파트에 집착하는 거야? 집착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안정이 필요하니까 그렇지. 우린 안정적이야. 이모님이 허락하시는 동안은. 만약 이모님이 아파트를 팔면 우린 길거리에 나앉게 되잖아. 그럴 일 없어. 네가 어떻게 알아? 알아. 서윤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이제 나한테 압력 그만 넣어. 지우는 입을 다물었지만 그의 눈에는 짜증이 스쳤다. 서윤은 계속해서 증거를 모았다. 지훈과 어머니의 통화를 녹음했고 어느 날 이런 대화를 포착했다. 엄마, 서윤이가 동의를 안 해요. 어떻게 하죠? 이모를 통해서 해결해. 그 사람을 찾아서 직접 얘기해. 하지만 서윤이가 연락처를 안 줘요. 다른 방법으로 찾으면 되지. 요양원에 아는 사람들이 있어. 지역별로 다 뒤져볼 거야. 만약 못 찾으면 그때 다른 방법을 생각해보자. 중요한 건 이 아파트를 손에 넣는 거야. 서윤은 녹음을 저장했다. 이것은 그들의 의도를 보여주는 직접적인 증거였다. 다음 날 아침, 지우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다. 홀로 남은 서윤은 그의 물건들을 뒤져보기로 했다. 직감적으로 거기에 중요한 것이 있다고 느꼈다. 그녀는 옷장을 열고 재킷 주머니를 뒤졌다. 한 주머니에서 구겨진 쪽지를 발견했다. 전화번호들이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안법무사, 최감정평가사, 수진 부동산 같은 메모가 있었다. 서윤은 쪽지를 사진 찍어두고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그리고 지훈의 책상 서랍을 열었다. 거기엔 줄 노트 한 권이 있었다. 서윤은 노트를 펼치고는 온몸이 차갑게 굳었다. 첫 페이지에는 명확하고 체계적인 계획이 적혀 있었다. 1단계, 신뢰 얻기, 기간, 3개월. 2단계, 결혼, 공식적으로 혼인신고. 3단계, 이모의 아파트를 팔도록 설득, 명분, 불안정한 상황, 주거 환경 개선, 미래를 위한 대비. 4단계, 이모와 직접 접촉하여 좋은 가격 제시. 5단계, 매각 후 이혼, 돈은 엄마와 반으로 나눈다. 서윤은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이었다. 모든 단계, 모든 행동. 그녀는 그저 사냥감에 불과했다. 분노로 손이 떨렸다. 서윤은 노트의 모든 페이지를 사진 찍고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이제 그녀에게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생겼다. 그녀는 베란다로 나가 담배를 피웠다. 3년 전에 끊었지만 지금은 참을 수 없었다. 신경을 가라앉혀야 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민지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서윤아, 긴급. 네 아파트에 대해 또 조회 요청이 있었어. 이번엔 소유주가 누군지 알아보려고 했대. 사설 탐정이 요청했어. 서윤은 민지에게 전화를 걸었다. 탐정을 고용했다고? 그런 것 같아. 이틀 전에 요청이 들어왔어. 탐정은 상속 절차를 위해 친척을 찾고 있다고 했대. 그래서 뭐라고 답해줬어? 기본적인 정보만. 소유주는 박서윤. 아파트는 5년 전에 취득. 공식적인 요청 없이는 더 이상 정보 공개는 안 된다고. 그럼 그쪽에서 내 이름을 안다는 거네? 응, 하지만 네가 바로 그 아파트에 사는 박서윤이라는 건 아직 몰라. 일단은 의뢰인을 위해 소유주를 찾는다고 생각할 거야. 알았어. 고마워, 민지야. 서윤은 담배를 껐다. 그들이 더 깊이 파고들고 있었다. 이모를 찾기 위해 탐정까지 고용했다. 곧 진실이 드러날 것이다. 더 빨리 움직여야 했다. 서윤은 혜진이 추천해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다음 날 만났다. 변호사는 60대쯤 되어 보이는 노련한 남성이었다. 그는 서윤의 이야기를 듣고 그녀가 가져온 모든 증거, 즉 계획이 담긴 노트 사진, 통화 녹음, 등기소 조회 요청 기록 등을 검토했다. 아주 유리한 사건입니다. 그가 말했다. 아파트는 혼인 전에 구입하셨고 의뢰인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남편은 아파트에 대한 권리가 없습니다. 게다가 남편이 불순한 목적으로 의뢰인과 결혼했다는 증거도 충분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 소송을 제기해야 하나요? 즉시요.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아파트가 당신 소유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하지 마세요. 계속 이모님 소유라고 생각하게 두세요. 만약 그들이 이모님을 찾으면요. 찾지 못할 겁니다.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다행이네요. 소장을 제출하세요. 제가 대리하겠습니다. 다음 날 서윤은 이혼 소장을 제출했다. 지우는 회사에서 직접 소환장을 받았다. 그는 분노에 차집으로 달려왔다. 이게 무슨 뜻이야? 그가 서류를 흔들며 소리쳤다. 내가 이혼 소송을 걸었다는 뜻이야. 서윤이 차분하게 대답했다. 왜? 내가 모든 걸 알았으니까. 당신의 이전 결혼들, 전처들에게서 빼앗은 아파트들, 당신이 어머니와 함께 꾸미는 사기극까지 전부.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누가 그런 말을, 누가 말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중요한 건 이제 내가 진실을 안다는 거지. 서윤아, 들어봐. 다 알아들었어. 당신은 아파트 때문에 나랑 결혼했어. 그걸 손에 넣어서 팔아치우고 이전 아내들한테 그랬던 것처럼 도망치려고 했지. 사실이 아니야. 거짓말은 소용없어. 당신이랑 어머니가 나눈 대화 녹음 파일도 다 가지고 있어. 전부 기록되어 있다고. 지우는 입을 다물었다. 그러다 조용히 물었다. 그래서 뭘 원해? 당신이 오늘 당장 나가는 거. 여긴 내 이모님 아파트잖아. 나도 여기서 살 권리가 있어. 아니, 없어. 짐 싸서 나가. 그냥은 안 나가. 나도 소송 걸 거야. 재산 분할을 요구할 거라고. 해봐. 서윤이 비웃었다. 내 변호사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지우는 재킷을 집어들고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서윤은 홀로 남았다. 다음 몇 주는 힘들었다. 지우는 전화를 하고 메시지를 보내며 설득하려 했다. 서윤은 받지 않았다. 김미숙 여사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집으로 찾아와 만나달라고 요구했다. 서윤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그 후로는 협박, 익명의 전화 메시지가 시작되었다. 서윤은 모든 것을 기록하여 변호사에게 넘겼다. 한 달 후 재판이 시작되었다.
지우는 재산 분할을 요구했다. 서유는 모든 증거를 제출했다. 아파트 매매 계약서, 통화 녹음, 전처들의 증언까지. 그리고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 왔다. 재판장님, 서윤의 변호사가 일어섰다. 이 아파트는 오로지 원고의 소유이며 혼인신고 5년 전에 구입한 것입니다. 지훈과 김미숙 여사는 서로를 쳐다보았다. 하지만 아파트는 이모 소유라고 지훈이 소리쳤다. 이모라는 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다. 원고는 피고의 의도를 확인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고 그 우려는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법정에는 정적이 흘렀다. 지우는 천천히 서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거짓말했어. 네. 서윤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아파트는 처음부터 제 거였어요. 김미숙 여사가 벌떡 일어났다. 네가 내 아들을 속였어. 저는 사기꾼들로부터 제 재산을 지켰을 뿐입니다. 서윤이 침착하게 응수했다. 판사는 판결을 내렸다. 혼인을 무효로 하고 아파트는 서윤의 소유로 남는다. 지우는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다. 김미숙 여사가 그의 귀에 무언가 속삭였지만 그는 반응하지 않았다. 서윤은 일어나 법정을 나섰다. 변호사가 복도에서 그녀를 따라잡았다. 축하합니다. 완벽한 승리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들이 항소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해 두세요. 모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서윤은 밖으로 나왔다. 날은 맑고 화창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자유. 휴대폰이 진동했다. 지훈이었다. 우리 다시 얘기 좀 해. 서윤은 그의 번호를 차단했다. 더 이상의 대화는 없었다. 일주일 후 혜진이 기사 링크를 보내왔다. 부동산 사기꾼들. 한 여성이 어떻게 범죄 조직을 막았나. 서윤은 기사를 읽었다. 이름은 없었지만 그녀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기자는 지훈의 전처들을 인터뷰했다. 모두가 싸우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서윤에게 감사했다. 그녀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영원히 이 부당함 속에서 살았을 거예요. 수진이 인터뷰에서 말했다. 서윤은 기사를 닫았다. 그녀는 명성을 원한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을 지켰을 뿐이다. 저녁에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사이였다. 어머니가 재혼한 후 관계가 서먹해졌었다. 서윤아, 내 이혼 기사 봤다. 괜찮니? 네, 엄마. 괜찮아요. 곁에 있어주지 못해 미안하다. 내가 나쁜 엄마야. 엄마는 보통 엄마예요. 그냥 각자 인생이 있는 거죠. 그들은 오랜만에 거의 30분 동안 진심으로 대화했다. 서윤은 관계가 회복되고 있음을 느꼈다. 한 달이 지났다. 김미숙 여사는 마지막 시도를 했다. 그녀는 이른 아침 서윤의 집으로 찾아왔다. 서윤이 출근하려고 나섰을 때 현관 앞에서 시어머니와 마주쳤다. 우리 얘기 좀 해야겠다. 김미숙 여사가 말했다. 우린 할 얘기 없어요. 내가 내 아들 인생을 망쳤어. 아니요. 어머님과 그 아들이 제 인생을 망치려고 했죠. 그 앤 널 사랑했어. 그는 제 아파트를 사랑했죠. 정확히는 존재하지 않는 이모의 아파트를요. 김미숙 여사가 한 걸음 다가왔다. 우린 우리 것을 되찾을 방법을 찾을 거야. 당연한 권리니까. 무슨 권리로요? 서윤은 물러서지 않았다. 당신들은 사기꾼이고 곧 모두가 그 사실을 알게 될 거예요. 넌 아무것도 증명 못해. 이미 증명했어요. 당신들 대화 녹음 파일. 지훈 씨가 직접 쓴 계획서. 당신들이 속인 3명의 여자들의 증언까지 다 가지고 있어요. 이 대화를 경찰서에서 계속하고 싶으세요. 김미숙 여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후회하게 될 거다. 아니요. 후회는 당신들이 하게 될 거예요. 시어머니는 돌아서서 가버렸다. 서윤은 그녀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저녁에 형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박서윤 씨, 삽인 모자에 대한 새로운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2명의 여성이 추가로 연락해 왔습니다. 2사람 모두 그들의 사기 수법에 당한 피해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나요? 형사 사건으로 전환됩니다. 특경법상 사기 혐의입니다.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 겁니다. 알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해 주셔야 합니다. 네. 지훈과 김미숙 여사에 대한 재판은 3개월 후에 열렸다. 서윤은 증인으로 출석했다. 법정은 가득 찼다. 기자들, 전처들, 구경꾼들. 검사는 공소 사실을 읽으며 모든 범죄 사실과 피해액이 20억 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변명하려 애썼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법원은 판결을 내렸다. 김미숙, 징역 8년, 이지훈, 징역 6년. 교도관들이 유죄 판결을 받은 그들을 끌고 나갔다. 지훈은 마지막으로 서윤을 쳐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함께 다른 무언가가 읽혔다. 연민 혹은 계획이 실패한 데 대한 단순한 아쉬움이었을까. 서윤은 법정을 나왔다. 밖에서는 수진, 아름, 은영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고마워요. 수진이 말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이 억울함을 안고 계속 살았을 거예요. 별 말씀을요. 전 그냥 저 자신을 지켰을 뿐이에요. 그 이상을 하셨어요. 범죄자들을 막아주셨잖아요. 그들은 잠시 서서 이야기를 나누다 헤어졌다. 몇 달이 흘렀다. 서윤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일은 순조로웠다. 심지어 승진도 했다. 이제 그녀는 자신만의 팀을 이끄는 수석 분석가였다. 상사는 그녀의 전문성과 위기 대처 능력을 높이 평가했다. 박 팀장, 정말 힘든 시련을 겪었군요. 그가 회의에서 말했다. 그런데도 무너지지 않았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동료들은 그녀의 사정을 알고 존중해 주었다. 아무도 불필요한 질문을 하지 않았다. 저녁에 서윤은 헬스장에 갔다. 지훈을 처음 만났던 바로 그곳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다. 그녀는 과거를 놓아주었다. 어느 날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키가 크고 다부진 체격에 기분 좋은 미소를 띤 남자였다. 실례합니다만 이 운동기구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서윤은 미소 지었다. 물론이죠.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의 이름은 준서였고 건축가로 일했다. 최근에 부산에서 서울로 이사 왔다고 했다. 운동 끝나고 커피 한잔 할래요? 그가 제안했다. 서윤은 망설였다. 한편으로는 그러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웠다. 다시 남자를 믿는다는 것이 그 모든 일을 겪은 후에 고맙지만 사양할게요. 그녀가 대답했다. 이해합니다.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혹시 마음 바뀌시면 여기 제 명함입니다. 서윤은 명함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다. 집에 와서 오랫동안 그 명함을 바라보았다. 한번 시도해볼까? 모든 남자가 사기꾼은 아니잖아. 하지만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시간이 필요했다. 재판이 끝나고 반년 후 서윤에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박서윤 씨, 저 아니, 이기철입니다. 사설 탐정이죠. 1년 전에 댁에 찾아갔던 거 기억하십니까? 기억해요. 무슨 일이시죠? 사과드리고 싶어서요. 제가 사기꾼들을 위해 일하는 줄 몰랐습니다. 합법적인 추적 조사를 하는 줄 알았죠. 알겠습니다. 진실을 알고 나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잘못을 만회하고 싶습니다. 언제든 도움이 필요하시면 무료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세요. 하지만 그럴 일이 없기를 바라요. 그래도 제 번호는 저장해 두세요. 서윤은 만약을 위해
연락처를 저장했다. 겨울에 서윤은 아파트 인테리어를 새로 하기로 결심했다. 오랫동안 미뤄왔지만 이제는 분위기를 바꿀 때가 되었다. 시공팀을 고용하고 디자인을 선택했다. 어두운 구석이나 무거운 커튼 없이 밝고 넓은 아파트를 원했다. 뭔가 상징적인 걸 원하시나요? 디자이너가 물었다. 인생의 중요한 시기를 떠올리게 할 만한 요소 같은 거요. 네. 현관에 큰 거울을 달고 싶어요. 매일 아침 저 자신을 보면서 나는 강하다는 걸 기억할 수 있게요. 멋진 생각이네요. 공사는 2달이 걸렸다. 공사가 끝나자 서윤은 아파트를 거닐며 예전 모습을 떠올릴 수 없었다.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더 밝고 넓고 아늑해졌다. 새로워진 공간에서의 새로운 삶이었다. 봄에 서윤은 결심했다. 준서의 명함을 꺼내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헬스장에서 뵀던 서윤이에요. 아, 안녕하세요. 연락 주실 줄은 정말 몰랐네요. 오래 망설여서 미안해요. 좀 힘들었어요. 이해해요. 지금은 괜찮으세요? 네. 그때 말했던 커피 아직 유효한가요? 물론이죠. 그들은 카페에서 만났다. 대화는 쉽고 자연스럽게 흘러갔다. 준서는 프로젝트, 여행,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는 흥미로운 대화 상대였다. 서윤 씨는 무슨 일 하세요? 그가 물었다. 금융분석가로 일해요. 멋지네요. 어려운 직업일 텐데. 그럴 때도 있지만 재미있어요. 그들은 3시간 동안 이야기했다. 서윤은 긴장이나 의심 없이 편안함을 느꼈다. 다음에 또 봐도 될까요? 준서가 헤어지면서 물었다. 네. 그들은 천천히 조심스럽게 만나기 시작했다. 서윤은 서두르지 않았고 그의 모든 말과 행동을 살폈다. 하지만 준서는 솔직했다. 자신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과거를 숨기지 않았으며 압박하지 않았다. 한 달 후 서윤은 깨달았다. 그는 지훈과는 다른 사람이었다. 1년이 지났다. 서윤과 준서는 계속 만났지만 그녀는 관계를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재촉하지 않았다. 당신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이해해요. 그가 말했다. 서두르지 않을게요. 서윤은 그 점이 고마웠다. 어느 날 그가 물었다. 어디 살아요? 제 아파트가 있어요. 제 집이에요. 와, 멋지다. 직접 산 거예요? 네, 5년 전에요. 대단하네요. 그게 전부였다. 더 이상의 질문도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없었다. 그저 그녀를 향한 진심 어린 기쁨뿐이었다. 서윤은 미소 지었다. 그래, 그는 분명 다른 사람이었다. 여름에 서윤은 교도소에 있는 지훈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열어볼까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결국 결심했다. 서윤 씨, 당신에게 편지를 쓸 자격이 없다는 걸 알지만 이렇게 씁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나는 약했고 탐욕스러웠고 어리석었습니다. 어머니는 평생 돈이 가장 중요하고 사랑은 환상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나는 그 말을 믿었고 가장 중요한 것, 바로 당신을 잃었습니다. 네,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어머니도 그 계획도 탐욕도 없었다면 사랑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당신은 특별하고 똑똑하고 강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나는 그 가치를 몰랐지만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너무 늦었지만요. 용서를 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당신이 모든 면에서 옳았다는 걸 알아주길 바랄 뿐입니다. 지훈. 서윤은 편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은 뒤 불태워버렸다. 분노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필요 없었기 때문이다. 일주일 후 2번째 편지가 도착했다. 이번에는 지훈의 전처 중 한 명인 수진에게서 온 것이었다. 서윤 씨,
당신이 해준 일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어요. 당신 덕분에 저는 마침내 잃어버린 아파트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지훈과 그의 어머니에게 그들의 재산으로 제게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거든요. 이것이 제가 싸움에 허비한 5년의 세월을 되돌려주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정의가 실현된 셈이죠. 당신은 영웅이에요. 당신의 용기가 아니었다면 우리 모두는 계속 피해자로 남았을 거예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수진. 서유는 미소 지었다. 그녀의 싸움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된 것이다. 8월은 유난히 더웠다. 서유는 2년 만에 처음으로 휴가를 냈다. 바다에 가기로 결심했다. 준서는 함께 가자고 제안했지만 그녀는 거절했다. 혼자 있으면서 인생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이해해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잘 쉬다 와요. 서유는 제주도로 가서 해변에 작은 집을 빌렸다. 관광객이 적은 조용한 곳이었다. 첫 며칠은 그저 해변에 누워 수영하고 책을 읽으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보냈다. 나흘째 저녁 한 할머니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흰 머리에 다정한 눈, 가벼운 원피스 차림이었다. 실례지만 옆에 좀 앉아도 될까요? 그녀가 물었다. 네, 앉으세요. 할머니의 이름은 이정숙이었다. 70세였고 남편이 죽은 후 30년 동안 매년 여름 이곳에 온다고 했다. 여기가 유일하게 마음이 편안한 곳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여기 있으면 그 사람이 곁에 있는 것 같아요. 그들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정숙 할머니는 현명한 분이었다.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고 조언을 해주었다. 젊고 아름다운데 눈에 불안이 가득하구나. 무슨 일이 있었니? 서유는 놀랐다. 어떻게 아셨어요? 늙으면 사람 읽는 법을 배우게 된단다. 괜찮으면 얘기해 보렴. 서유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지훈과의 만남부터 이혼과 재판까지. 이정숙 할머니는 끼어들지 않고 주의 깊게 들었다. 네가 뭘 잘했는지 아니? 그녀가 마지막에 물었다. 편집증 환자처럼 보이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점이야. 많은 여자들이 의심 많고 어리석게 보일까봐 두려워하며 참고 침묵하고 희망을 품지. 그런데 너는 네 직감을 믿고 스스로를 구한 거야. 하지만 전 처음부터 거짓말을 했어요. 그건 괜찮아. 자기 방어였으니까. 넌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방어 기제를 작동시킨 거야. 믿어라. 여자의 직감은 거의 틀리지 않아. 마음속에서 믿지 말라고 말하면 그 말을 들어야 해. 만약 제가 너무 과민 반응한 거라면요. 상대방은 좋은 사람인데 제가 밀어낸 거라면요. 믿었다가 모든 것을 잃는 것보다 과민 반응해서 실수하는 편이 낫다. 좋은 사람은 너의 조심성을 이해해 줄 거야. 나쁜 사람들은 압박하고 즉시 신뢰를 요구하겠지. 서유는 생각에 잠겼다. 그래, 지우는 정말로 모든 것을 서둘렀다. 4개월 만에 청혼하고 결혼을 재촉하며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준서는 서두르지 않았고 기다려 주었으며 그녀의 속도를 존중해 주었다. 감사합니다. 서윤이 말했다. 덕분에 마음이 정리됐어요. 별말을 다. 이제 행복하게 살아. 넌 행복할 자격이 있어. 휴가에서 돌아온 서윤은 활력이 넘치는 것을 느꼈다. 머리가 맑아지고 결정이 쉬워졌다. 그녀는 준서를 집으로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사귀는 동안 처음 있는 일이었다. 정말 괜찮겠어? 그가 물었다. 더 기다릴 수 있는데. 괜찮아. 8시에 와. 서유는 하루 종일 요리하며 모든 것이 완벽하길 바랐다. 준서는 꽃과 와인을 들고 왔다. 집 정말 예쁘다.
그가 주위를 둘러보며 감탄했다. 인테리어 직접 한 거야? 응, 이혼하고 나서 분위기를 새롭게 바꾸고 싶었어. 정말 멋지다. 당신의 에너지가 느껴져. 그들은 저녁을 먹고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있잖아, 할 말이 있어. 서윤이 말문을 열었다. 난 많은 일을 겪었어. 이혼, 재판, 배신. 그 일들이 날 바꿔놨어. 더 조심스러워지고 사람을 잘 믿지 못하게 됐지. 그건 당연한 거야. 준서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과거가 우리 사이에 방해가 되게 하고 싶지 않아. 난 당신을 믿고 당신도 알아줬으면 해. 이 아파트는 내 거야. 지훈과 결혼하기 전에 내가 직접 샀어. 그 사람이 뺏으려고 했지만 실패했지. 잘했어. 인과썸마. 준서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은 강한 여자야. 난 당신이 존경스러워. 정말? 물론이지. 누구나 그런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건 아니야. 당신은 이겨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도왔잖아. 서유는 가슴속에서 따뜻함이 퍼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해해주고 지지해 주었다. 당신이 있어서 고마워. 그녀가 말했다. 나도 고마워. 가을이 갑자기 찾아왔다. 갑자기 추워지고 비가 내렸다. 서유는 우산을 쓰고 퇴근하고 있었다. 기분은 좋았다. 직장 일은 순조로웠고 준서와의 관계는 조화롭게 발전하고 있었으며 삶은 안정되고 있었다. 현관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다. 흠뻑 젖고 마르고 희미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박서윤 씨 맞으신가요? 그녀가 물었다. 네, 누구시죠? 저는 아름이에요. 지훈의 네 번째 아내. 서유는 긴장했다. 무슨 일이시죠? 얘기 좀 하고 싶어서요. 괜찮을까요? 그들은 아파트로 올라갔다. 서유는 차를 끓였다. 아름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6년 전 지훈을 만났다고 했다. 그때 그는 아직 두 번째 아내와 이혼하지 않은 상태였다. 그녀가 마지막 사랑이며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약속했다고 한다. 저는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사업이 잘 되고 있었죠. 지훈이 사업을 확장하자며 대출을 받자고 제안했어요. 전 동의했죠. 그는 세금 혜택을 위한다는 핑계로 모든 걸 자기 명의로 처리했어요. 그리고 가게는 사라졌죠. 대출은 제게 남았고요. 저는 아직도 그걸 갚고 있어요. 왜 소송을 걸지 않았어요? 걸었어요.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했어요. 그에게는 가짜 서류, 위조된 계약서가 있었고 모든 게 치밀하게 계획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요. 이제 그는 당신 덕분에 감옥에 있죠. 감사 인사를 하러 왔어요. 별 말씀을요. 저는 그냥 제 자신을 지켰을 뿐이에요. 그 이상을 하셨어요. 당신이 그들을 막은 거예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그들은 계속했을 거예요. 아름은 1시간 후에 떠났다. 서유는 홀로 남았다. 그녀는 생각에 잠겼다. 얼마나 더 많은 희생자가 있었을까? 얼마나 많은 여성이 돈, 집, 사업을 잃었을까? 그리고 깨달았다. 다른 여성들이 같은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이 이야기를 알려야 한다고. 다음 날 서유는 혜진에게 전화했다. 혜진아, 나 인터뷰하고 싶어. 내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고 싶어. 진심이야. 응. 여자들이 사기꾼을 어떻게 알아보는지 알 수 있도록. 용감한 결정이네. 확실해. 물론이야. 인터뷰는 2주 후 한 대형 여성 잡지에 5페이지에 걸쳐 실렸다. 서유는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지훈을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수상함을 느꼈는지, 어떻게 증거를 모았는지, 어떻게 재판에서 이겼는지, 마지막에는 조언을 덧붙였다. 첫째, 직감을 믿으세요. 마음속에서 믿지 말라는 소리가 들리면 그 목소리를 무시하지 마세요. 둘째, 중요한 결정을 서두르지 마세요.
좋은 사람은 기다려줄 것이고 나쁜 사람은 재촉할 것입니다. 셋째, 정보를 확인하세요. 이름을 검색하고 지인에게 물어보고 정보를 알아보세요. 넷째, 의심스러워 보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든 것을 잃는 것보다 과민 반응하는 편이 낫습니다. 다섯째, 모든 것을 기록하세요. 대화를 녹음하고 메시지를 저장하고 서류 사본을 만드세요. 여섯째, 참지 마세요. 위협을 느낀다면 즉시 행동하세요. 변호사, 경찰,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은 생각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해낼 수 있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잡지사 메일로 300통이 넘는 편지가 도착했다. 모두 서윤의 솔직함과 조언에 감사했다. 많은 이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공유했다. 서윤은 편지를 읽으며 깨달았다. 그녀는 옳은 일을 했다. 그녀의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었다. 겨울에 서윤은 책을 써보자는 제안을 받았다. 심리서적 전문 출판사였다. 당신의 이야기는 독특합니다. 편집자가 말했다. 수천 명의 여성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전 작가가 아닌데요. 저희가 돕겠습니다. 전문 편집자를 붙여드릴게요. 당신은 이야기만 해주시면 됩니다. 서윤은 동의했다. 다음 3개월 동안 그녀는 글을 쓰고 세부사항을 기억해내고 시간 순서를 재구성하고 실수를 분석했다. 준서는 그녀를 지지했다. 당신은 중요한 일을 하고 있어.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해. 책은 봄에 출간되었다. 제목은 직감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내가 가족 사기꾼으로부터 나를 지킨 방법이었다. 초판은 일주일 만에 매진되었고 출판사는 재판을 주문했다. 서윤은 텔레비전, 라디오, 강연에 초대받았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들려주었다. 당신은 투쟁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기자들이 말했다. 저는 그냥 제 자신을 지켰을 뿐이에요. 서윤은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그래, 그녀는 본보기가 되었다. 여성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것, 참거나 침묵하거나 희망만 품을 것이 아니라 행동해야 한다는 것의 본보기. 여름의 한 강연회에서 25세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성이 서윤에게 다가왔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진이라고 해요. 선생님 책을 읽었어요. 만나서 반가워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사실 제가 반년 정도 만나는 남자가 있어요. 친절하고 다정한데 최근에 저희 부모님 아파트에 대해 묻기 시작했어요. 결혼 후에 어디서 살지 알아보고 싶다고요. 무엇이 신경 쓰였나요? 너무 집요했어요. 소유주가 누구인지, 서류는 있는지, 팔 수 있는지 같은 걸 물어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알아봤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미 2번 결혼했었고 2 아내 모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더라고요. 이혼 후에는 둘 다 빈털터리가 되었고요. 서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바로 헤어졌어요. 설명도 없이. 선생님 책 덕분에 깨달았어요. 참으면 안 된다는 걸. 2번째 기회를 주면 안 된다는 걸요.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절 구해주셨어요. 서유는 그 여성을 안아주었다. 바로 이런 순간들을 위해 책을 쓸 가치가 있었다. 가을에 준서가 청혼했다. 화려하지도 불꽃놀이도 없이 그냥 집에서 저녁을 먹다가 서윤아, 난 너와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 나랑 결혼해 줄래? 서윤은 그를 바라보았다. 정직한 눈, 솔직한 얼굴, 어떤 거짓도 없었다. 생각해 볼게. 그녀가 대답했다. 준서는 서운해하지 않았다. 물론이지. 시간이 얼마나 필요해? 1달만 줘. 알았어. 서유는 정말 1달 내내 생각했다. 저울질하고 분석하고 감정을 확인했다. 스스로에게 물었다.
내가 그를 믿는가? 그렇다. 사랑하는가? 그렇다. 인생을 함께할 준비가 되었는가? 그렇다. 하지만 두려움이 있는가? 그것도 그렇다. 다시 실수할까봐, 다시 함정에 빠질까봐 두려웠다. 그녀는 심리 상담사에게 전화해서 상담을 예약했다. 상담사는 이야기를 듣고 질문을 했다. 당신의 두려움은 근거가 있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트라우마를 겪었으니 반복될까봐 두려워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준서 씨가 다른 사람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과거를 확인해 보세요. 그의 가족, 친구, 전 여자친구들을 만나보세요.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돈에 대해, 당신의 독립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관찰하세요. 서유는 그대로 했다. 준서의 어머니를 만났다. 은퇴한 교사로 좋은 분이었다. 그의 친구들도 만났다. 모두 그에 대해 좋게 말했다. 전 여자친구와도 이야기했다. 평화롭게 헤어졌고 친구로 지내고 있었다. 그녀는 시험도 해보았다. 큰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준서는 거절했다. 서윤아, 도와주고 싶지만 나도 작업실 인테리어 때문에 대출을 받았어. 여유 자금이 없어. 정말 급하면 엄마한테 부탁해 볼 수는 있어. 정말이었다. 어떤 조종도, 어떤 압박도 없었다. 한 달 후 서유는 대답했다. 네, 당신과 결혼할게요. 결혼식은 소박했다. 가까운 친구, 가족들만 모여 화려함이나 낭비 없이 치렀다. 서유는 심플한 흰색 드레스를, 준서는 클래식한 정장을 입었다. 식은 호숫가 자연 속에서 열렸다. 화창한 날, 따뜻한 바람, 행복한 얼굴들. 그들이 반지를 교환할 때 서유는 느꼈다. 이것이 옳다. 이것은 신중하고 심사숙고한 그녀의 선택이다. 피로연에서 친구들은 굳건한 가정, 사랑, 행복을 위해 축배를 들었다. 혜진이 서윤에게 다가왔다. 내가 자랑스러워. 정말 많은 일을 겪고도 무너지지 않았어. 고마워. 내 도움이 없었다면 해내지 못했을 거야. 너 혼자 해낸 거야. 난 그냥 곁에 있었을 뿐이야. 저녁 손님들이 모두 돌아갔을 때 준서가 서윤을 안았다. 날 믿어줘서 고마워. 믿음을 얻어줘서 고마워. 그들은 호숫가에 서서 석양을 바라보았다.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1년이 지났다. 서윤과 준서는 그녀의 아파트에서 살았다. 그는 이사를 고집하지도 공동 명의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여긴 내 아파트야. 그가 말했다. 난 그냥 너와 함께 여기서 사는 것뿐이야. 서유는 그 점이 그녀의 경계를 존중해 주는 것이 고마웠다. 책은 10만 부가 팔렸다. 출판사는 트라우마 이후 건강한 관계를 맺는 방법에 대한 두 번째 책을 제안했다. 서유는 동의했다. 주제는 시의적절하고 중요했다. 직장에서는 또다시 승진했다. 이제 그녀는 부서 전체를 이끌고 있었다. 월급은 2배로 올랐다. 당신은 우리 회사 최고의 직원입니다. 대표이사가 말했다. 절대 놓치지 않을 겁니다. 인생은 성공적이었다. 정말로. 어느 날 저녁, 서유는 집에서 새 책 작업을 하고 있었다. 준서는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김미숙 씨 변호사입니다. 서유는 긴장했다. 네. 제 의뢰인은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의사들이 의료상의 이유로 가석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죠? 의뢰인께서는 가석방에 반대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십니다. 다시는 당신을 괴롭히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서유는 잠시 침묵했다. 이렇게 전해주세요. 저는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단 한 번이라도 저나 준서 씨에게
연락을 시도한다면 바로 고소해서 교도소로 돌려보낼 거라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유는 전화를 끊었다. 준서가 부엌에서 나왔다. 누구 전화야? 김미숙 변호사. 그래서 가석방에 반대하지 말아달래. 동의했어. 응. 그냥 살게 둬. 난 복수심에 불타는 사람 아니니까. 준서가 그녀를 안았다. 당신은 관대하구나. 난 그냥 행복할 뿐이야. 복수는 필요 없어. 그것은 사실이었다. 서유는 진정으로 행복했다. 그녀에게는 사랑하는 일, 사랑하는 남편이 있었다. 자신의 집, 미래에 대한 계획. 그리고 지훈과 그의 어머니는 과거에 남았다. 그들이 있어야 할 곳에. 서유는 일어나 창가로 다가가 아파트 매매 계약서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아파트, 그녀의 안전, 그리고 생각했다. 결혼할 때 나는 예비 신랑과 그의 어머니에게 우리가 사는 아파트가 내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얼마나 올바른 결정이었던가. 결혼 직후 시어머니와 남편은 속임수와 조종을 통해 집을 빼앗을 방법을 찾으며 그들의 거미줄을 치기 시작했다. 그들은 틀렸다. 서유는 참지 않았다. 그녀는 빠르고 단호하고 강하게 행동했고 이겼다. 왜냐하면 강한 여성은 참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을 지킨다. 그들은 싸우고 이긴다.